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자 하기 전까지 일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요.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멘붕이 와서. 네. 네, 이 제목을 발표를 할 최유한이라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현재 경영학과 2학번에 재학 중인 이제 4학년, 이번 방학이 지나면 4학년 2학기, 이제 죽음의 막학기를 보낼 사람이에요. 저는 MBTI는 ENFP고요. 제가 확신의 역마살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 추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또 GDG에서 콘텐츠 팀 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약간의 TMI라고 하면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교양을 꼭 하나 들어야 됐는데, 이제 되게 이제 약간 교양을 줍줍했거든요. 근데 이제 줍줍한 게 하필 라틴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씨뿔이 나오는 이제 대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 제가 4학년 1학기라서 재수강도 못하고 있고, 그냥 안고 가야 하는 그런 금쪽이 같은 이제 학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신의 역마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학교들의 교표예요. 제가 초등학교가 우리는 분명히 6년을 다니는데 저는 초등학교 5개를 다니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조금 평탄하게 다녔습니다. 이제 부모님 직업 특성상 또 부모님이 또 저를 워낙 교육 쪽으로 많이 밀어주시다 보니 이제 해외도 다니고 이제 지방도 다니고 이래서 좀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이게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도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신의 역마살이라고 넣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제 나이를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제가 99년생 27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27, 아직도 제가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아직도 대학을 다니냐? 혹시 대학원생이냐? 지금 석박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아니요, 저는 학부생인데요. 라고 말하면 다들 약간 눈초리가 이상해져요. 왜 지금 석박을 하고 있을 나이에 학부를 하고 있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첫 제가 수능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제가 고3 때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성적을 완전 확실하게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정보통신학부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집이랑 너무 멀기도 하고 조금 욕심이 들어서 이제 저는 그때 한 학기 정도만 학교를 다니고 반수를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학교를 이 정보통신학부 백석대학교를 안 가가지고 제 성적표가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적표가 4.5 만점에 0.95점이 찍혀 있습니다. 학교를 그냥 거의 안 갔다는 뜻이죠. 학사 경고도 안 먹었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자, 그리고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고, 이제 경기도 안성에 이제 한경국립대학교라는 학교의 19학번으로 컴퓨터공학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음, 네, 여기서는 이제 얌전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한 5년 정도 무휴학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무휴학이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사연이 많은데, 제가 이제 19학번은 이제 신명나게 잘 놀다가, 이제 딱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코로나가 터지면서 약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전공 수업을 한 개도 안 듣고 한 학기에 20학점을 다 교양으로 채우는 미친 짓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제 나중에 5학년 2학기까지 다니는 이제 대참사가 벌어지고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역마살이 또 도져가지고 마지막 5학년 1학기 때쯤에 이제 또, 나 여기 학교를 말고 또 더 좋은 학교를 다녀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모님 몰래 편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졸업 작품이랑 뭐 졸업 시험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밤 10시까지 알바를 하고 집에 오면 이제 뭐 밤 11시 이렇게 되면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고 9시에 학교 가는 그런
그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스토리가 길긴 한데, 제가 사실은 편입 넣은 학교를 이제 다 떨어졌다는 그 화면창을 보고 이제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해외로 도피해서 이제 전화기도 다 끄고 "아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카톡으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 집에 지금 전화 좀 해 봐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아빠가 "너 지금 외대 합격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이제 그제서야 아빠한테 이제 말해 놨죠. "나 사실 몰래 편입을 준비했는데 그게 추가 합격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제서야 다시 짐을 싸들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등록금도 내고 다시 3 학년으로 편입을 하면서 경영학과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한 7년 정도, 한 학기 정도만 휴학을 하고 쭉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7년 동안 이제 진로 설정을 하는 데에서도 이제 역마살이 꼈습니다. 제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우선 처음에는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으니 저도 되게 패기 있게 '아 나도 개발자가 되어야지.' 하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19학번이다 보니까 그때는 챗GPT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짜로 코드를 공부를 하고 이제 코드를 짜야 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스마트 미러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때 액션캠도 달아 가지고 사람들 움직임 감지하고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 뭐 그냥 이론적인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그 코드를 짜거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친한 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코드를 잘 짜고 잘 이해를 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해 줬던 말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가?" 라고 저에게 말을 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그때 저희가 저는 이제 수능을 가형, 나형으로 나뉘었는데 그 친구는 가형을 만점 받고 들어온 친구였거든요. 그니까 재능충이었던 거죠. 그 친구가 "아니 누나 그냥 하면 되잖아."라고 이 말을 한마디 던졌는데, 저는 그때 약간 지금까지 이제 받아왔던 그 스트레스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아 나랑은 개발자가 맞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사실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 버그도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디버깅도 하고 구글링도 해서 솔루션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막 이제 밤새면서 과제를 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 나는 개발자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른 거를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다음 진로를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 제가 저는 그 전에 다니던 대학교에서 학교 방송국에서 이제 PD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항상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홍보 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학교 공식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이때 한 2년 동안 만들었던 영상만 한 20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때는 사실 밤을 새도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그냥 재밌었고 마음껏 구글링해도 좋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즐거워서 '아 그러면 나는 방송국 PD를 해 봐야겠다. 도전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열심히 서칭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사실 안 그럴 텐데, 현재 그 당시만 해도 언론사에 입사를 하려면 학벌이 너무나도 중요하던 시기였어요. "스카이 아니면 서류를 다 떨어뜨린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실제로 거기 계시는 PD분들 학력을 보면 아무리 못해도 서성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아 나는 그냥 경기도에 있는 국립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그러면 나는 학벌에서 또 컷이 되겠구나.' 또 거기서 전별을 하면서 이제 '아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어 TD와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뉴욕을 그때 진짜 터지기 직전에 뉴욕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이제 이 뮤지컬 세계에 이제 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여서 되게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공연들은 제가 진짜 다 보러 다녔어요. 뭐 뮤지컬뿐만 아니라 뭐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것들도 다 열심히 이렇게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복감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대외 활동이 그 유니브 엑스포라는 대외 활동이었어요. 어, 지금 지금 또 이 단체가 되게 유명한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여기서 활동 하나만 제대로 해도 취업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제가 여기서 이제 무대 기획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홍대에서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부스를 만들고 또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또 그들을 위한 뭐 토크쇼나 아니면 여기 사진에 볼 수 있다시피 이 신현희 씨가 이제 저희가 다 섭외를 해서 공연을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도 받고 했는데 여기서 또 어,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현사님 혹시 손을 들었는데 잘못 누르신 거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공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탑 클래스 아니고서는 거의 다 돈을 못 받는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 유니브 엑스포를 준비를 하면서 이틀 동안 저희는 일단은 대외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때 뭐 걷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그 지금 같은 땡볕 여름에서 이제 사람들을 통제를 해야 되고 계속 게스트들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즐겁긴 즐거운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을 못 받는다 해도 즐거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사실 변덕이 되게 심해 보이지만 이게 7년 과정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그렇게까지 심한 변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저는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고 있으니 그래도 IT 쪽에 계속 종사를 하고 싶다. 그래도 돈은 내가 일하는 만큼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쪽 분야를 정하고 '나는 개발자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내가 기획자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나름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교수님도 약간 제 아이디어들 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인정을 해 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감안해서 결국에는 '나는 IT 서비스 기획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맨 처음으로 만들었던 서비스인데 이건 사실 디자인도 제가 해서 되게 허접했던 토이 프로젝트예요. 이제 자취생들을 위한 1인 가구를 가 이제 냉장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이고요. 이거는 장바구니나 뭐 식재료 레시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포토샵도 못해 가지고 그냥 그 아이패드로 이렇게 수제로 그려 가지고 만든 아이콘들로 이렇게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합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기획자랑 디자이너랑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두 각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보니 좀 많이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OOTD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옷장을 굳이 열지 않아도 내가 어떤 옷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상의, 하의, 신발 뭐 액세서리별로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한 번에 어플 내에서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그날 입은 코디들을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처럼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그 사용자가 어떤 코디를 로 가장 많이 입었는지, 뭐 어떤 상의를 가장 많이 입었는지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내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의 코디를 확인을 하고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좀 취준을 준비하다 보니 되게 다양한 어플들을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저희랑 정말 똑같은 서비스가 앱스토어에 올라온 걸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자신의 옷을 찍는다기보다는 일러스트로 이렇게 옷에 틀이 주어지면 색상이랑 뭐 패턴 정도 사용자가 직접 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 외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서비스랑 다 똑같아 가지고 약간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겨울쯤에 정부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어 그 카 차를 공유해 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뭐 쏘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투루카라는 기업에 들어가서 PM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때 이건 이제 여기 보이는 화면에는 이거는 그때 트루카의 와이어 프레임을 저랑 팀원들이랑 거의 한 3일 밤을 새 가지고 만든 와이어 프레임인데, 뭐 이렇게 직접 문서 작성하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PM으로서 갖춰야 하는 뭐 개발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뭔가 제안서를 작성한다든지 되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겨울에 했던 그 인턴십이 제가 이제 기획자로서 정말 '어떤 일을 한다.'라는 첫 번째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팀플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팀원들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 약간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것들을 다른 팀원이 이렇게 메워줘서 저는 그때 너무 고맙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서 배울 점들도 너무 많았어 가지고 이때 팀플의 중요성을 알고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플 자체에 대해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그만 해커톤을 나갔어요. 이제 그 해커톤은 이게 뭔가 수상을 하는 용도는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이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다른 단체의 자체적인 해커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사회 소외 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이웃 주민들과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처럼 자기가 위치 기반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들이 있으면 직접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매칭을 하고, 이제 근데 그 중간에는 그 복지관이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산업을 가고 싶은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3 학년 말고 전적 대학교 3 학년 때부터 매년 해외 봉사를 항상 다녔어요. 뭔가 그때 코로나 때 우울증을 겪으면서, 나 사실 그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봉사 활동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빈민가에 들어가서 거의 한 달 동안 아이들과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지내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곳은 피지라는 나라예요. 거기는 이제 남태평양의 호주랑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섬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놀러 가는 곳. 호주랑 뉴질랜드 부르주아들이 놀러 가서 돈 팡팡 쓰고 이제 아, 잘 쉬었다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용도의 섬입니다. 근데 그 휴양 지역 외에는 빈민가예요, 거기가. 뭐 아이들 이런 동네에 들어가 보면 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뭐 배수관이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비가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배설하는 그 찌꺼기들이 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빈민가예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시설들을 짓기도 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여기 아이들이 특히 조금 빈민가라서 그런지 막 아버지가 막 3명, 막 어머니가 3명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케어를 못 하니까 얘네들은 학교도 잘 안 가요. 어차피 부모님은 일하러 나갈 테니 난 굳이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 동네에서 막 미친 듯이 놀아요. 학교도 안 가고. 근데 사실 국가에서는 얘네들 다 무상교육인데도 얘네들이 안 가요.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도시락 싸줄 사람이 없어서 쪽팔린다라는 이유로 학교를 얘네들이 진짜 죽어라 보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잘 제가 있는 한 달 동안은 얘네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게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시작한 대외 활동이자 알바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이제 제가 출강을 해서 뭐 진로나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토의 수업도 하고 아니면 모의 창업 수업도 하고 다양한 그런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나는 교육 쪽 산업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22살부터 파트타임 강사를 해보기도 하고 계속 학원에서 조교라든지 강사라든지 사실 지금도 다른 학원에서 데스크 업무도 보고 아이들이랑 계속 놀기도 하고 걔네들 혼내기도 하고 막 복작복작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있는 순간들도 너무 즐겁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해외 봉사를 다녀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 제가 한 학원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처음 입사를 처음 했을 때 아이들이 얘네들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애들이 예의도 없고 뭐 공부할 생각도 없고 했는데 얘네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교육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학교를 다니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조금 흔히 말하는 학군지라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입시에 대해서 빠삭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아이 교육에 지원할 의지도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니 얘네들이 막 학원도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다른 조금 시골 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공부에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거를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움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가정 환경이라는 게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얘가 배움의 기회를 차버리는 순간들도 존재하다 보니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사적인 얘기긴 한데 제 동생이 그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게 진짜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일반인 같아요. 근데 그냥 IQ가 좀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등급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애초에 장애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어 그들을 위한 아예 학교도 있죠. 근데 이렇게 애매한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맞춤 교육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까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저도 얘를 가르쳐 보려고 해 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막 구슬려 보기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정상적인 지능을 타고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쪼끔 그 교육의 지능적인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9 월쯤에 해커톤을, 좀 큰 해커톤을 이제 같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한번 그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이번 방학 동안의 그런 목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